안녕하십니까. 책과 함께 TV의 이태우입니다. 오늘은 부분야 두 번째 책으로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라는 책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전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당시에 사보를 만드시는 분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강연을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전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당시에 사보를 만드시는 분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었는데요. 이 프로페셔널은 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마추어는 하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 고수라는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강연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고수를 한근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CEO,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되겠죠. 최고 경영자들은 무림 고수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들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근태 저자는 10년간 700명 정도의 CEO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성, 위기관리, 생각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프로가 되는데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근태 저자는 지금 한스 컨설팅이라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영 컨설턴트가 되겠죠. 대학에서는 섬유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원에서 고분자 공학을 전공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대우자동차에서 최연소 이사로서 명성을 날렸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컨설팅을 하면 잘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핀란드로 날아가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낸 우리나라의 한국 리더십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국 리더십 센터 소장도 지내시면서 또 활발한 강연과 저술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 바로 이 한근태 저자입니다. 그리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도 지내셨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은 고수로 가는 길이고요. 2장은 고수 그들이 사는 방식, 3장은 고수의 마음관리, 4장은 고수의 생각법, 그리고 5장은 고수 사람을 얻다, 이렇게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2장, 3장, 4장, 그러니까 고수 그들이 사는 방식, 3장 고수의 마음관리, 그리고 4장 고수의 생각법, 이 3가지가 잘 와닿았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북 리뷰가 되죠. 북 리뷰를 약간 이 책을 통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고수와 하수, 그때 고수와 하수라는 그런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그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표를 여러분들한테도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네, 제가 하는 강의를 쭉 듣고 아주 문제는 쉽습니다. 예. 그 사진에 있는 표를 나중에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숙제하듯이, 숙제라기보다는 뭐 간단한 OX 문제 풀듯이 하시면 상당히 강의 내용이 더 와닿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수의 특징, 프로페셔널의 특징을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수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예,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거죠. 여러분 경마장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경마장에 가시면 말을 타는 기수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그 기수의 아주 신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965년생, 지금 현재 우리 나이로 54신 박태종 기수가 있습니다. 박태종 기수는 이 한국 경마의 살아있는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키는 150cm에 46kg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기상 후에 경주마와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고 훈련 시간 그 이외의 시간은 모두 자기의 체력 관리에 섰습니다. 이분의 경이적인 기록이 있는데요. 1987년 데뷔 이후에 총 2000승을 달성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기수가 된 이후에 고교 동창회조차 나가지 않는 그런 철저한 자기 관리로 한국 경마의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고수는 두 번째 특징은 몰입력이 뛰어나답니다. 몰입력이 뛰어나다. 여러분 혹시 김병환 작가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도서관에서 3년 동안 10,0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3년 동안 한 50권 정도의 책을 쓰고 또 3년 동안 150권 정도의 책을 쓰도록 책 쓰기 지도를 했던 저자를 탄생시킨 제가 볼 때는 약간 기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원래 삼성전자 휴대폰 연구원 출신입니다. 1997년에서 2008년까지 삼성전자의 휴대폰 연구원으로 특히 이제 식스 시그마에 대한 전문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처갓집이 있는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의 일대 도서관에 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3년 동안 독서에 집중했습니다. 독서에 집중해서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이 3년 동안은 10,000권 정도 책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또 3년 정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 50권 정도 책을 집필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제가 2012년 4월 정도의 책을 읽으면서 저자를 간단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책 제목은 48분 기적의 독서법입니다. 그 이후에 김병환의 초의식 독서법, 또 김병환의 초서 독서법, 최근에 이렇게 베스트가 됐죠. 1시간에 한 권 퀀텀 독서법, 이런 책들을 출간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김병환 칼리지라는 곳에서 저자되기 프로젝트로 책 쓰기 예비 작가가 되려는 분들을 많이 지도를 했었는데요. 2015년부터 한 17년까지는 150권 정도 책 쓰기 지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수들은 두 번째로 굉장히 몰입력이 뛰어나다, 이거고요. 이 김병환 작가님은 제가 보니까 상당한 기인이었습니다. 상당한 기인.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아주 레이저처럼 한 곳에 집중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수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 고수의 세 번째 특징은 한우물을 판다는 겁니다. 한우물을 판다. 예.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가수 신승훈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1966년생이시죠. 그리고 발라드의 황제,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1990년 1집 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데뷔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발라드 가수죠. 대표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1992년 2월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당시 가요 톱10 등 가요 프로그램에서 14주 1위 기록을 갖고 있고, 이건 이제 한국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아시아 최단기간 1000만장 앨범을 돌파했고요. 당시 그 6집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그 앨범을 냈을 때 활동을 했을 당시고, 그 다음에 7년 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아시아권 유일하게 최단기간 1700만 부를 만장을 판매를 했습니다. 또 10장의 정규 앨범이 모두 대한민국 영상 음반 대상 골든디스크 본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아주 그 한우물을 집중해서 팔았습니다. 제가 신승훈 씨에 대해서 느낀 것은 자, 지금 1990년에 데뷔했으면 올해 2020년까지 거의 30년 정도 이렇게 가수로 탑 가수로 활동을 했는데 거의 스캔들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스타들은 스타가 되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스캔들도 나는데 신승우는 이 노래에 대한 열정, 집념 하나로 완전히 한우물을 팠던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고수의 특징은 절제의 정도가 승부를 가른다. 절제의 정도가 승부를 가른다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관상가 중에 미즈노 남보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즈노 남보쿠. 이분은 1757년부터 1832년 당시 일본에 살았는데요. 76세까지 살았습니다. 전설적인, 저희한테는 좀 잘 알려지지 않지만 당시 전설적인 일본의 그 운명학자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람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절제가 얼마나 이 한 개인 미즈노 남보쿠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나옵니다. 미즈노 남보쿠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즉 조실부모하셨죠. 그리고 대장장이였던 작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없고 아무래도 자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이 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삐뚤어져서 18세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됐죠. 어떤 관상가를 만났는데 이대로 가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와 흰 콩만 먹고 식사를 절제하라는 어떤 그 스님의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지키지 못했지만 미즈노 남보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년 동안 정말로 절제해서 흰 콩과 보리만 먹고 자기의 그 상을 바꿉니다. 얼굴에. 그 이후에 이분은 관상가가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미용실에서 사람의 얼굴을 연구하고 또 3년 동안은 목욕탕에 일하면서 사람의 버스 모습을 관찰하고 또 3년 동안은 화장터에서 죽은 사람의 골격과 또 상을 연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자신한테 오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운명, 관상을 백발백중으로 거의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설적인 관상가가 되었다는 거죠. 이분을 보면서 정말로 한 사람의 절제력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특히 미즈노 남보쿠의 어떤 절제에서 우리가 볼 부분은 식사 절제입니다. 식사에 대한 절제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 3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예고를 하자면 고수의 특징, 즉 프로페셔널 특징 1, 2, 3, 4까지 했고요. 지금 5, 6, 7이 있는데 5번째는 디테일에 강하다는 것이고 KD 운송그룹이 얘입니다. 경기도 지역에 보라색 버스 있죠. 여러분 타시죠? 그 부분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KD 그룹입니다. KD 운송그룹.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직관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수의 특징이. 그것은 이제 우리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정주영 회장, 기업가 정주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특징이 7번째는 끊임없이 학습한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후 영상에서 나머지 분들도 다루고 제가 내드렸던 퀴즈 문제에 대한 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